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매혁과 함께하는 즐거운 복습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복습하실 범위는 행위능력 파트고요. 행위능력 파트 중에서도 3P, 비성년, 피한정, 피특정 후견인을 복습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피성년 후견인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피특정 후견인은 일시적인 후원만 해주면 됩니다. 특정한 사무에 간단한 후원을 해줘야 될 사람이죠. 자, 이런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권자들이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배, 사촌인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지, 그리고 각종의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입니다.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그래서 본배, 사검지, 후감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그 사항에 맞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전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이때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먼저 성년후견과 피성년후견과 피한정후견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온전치 않으니까 과거에 온전했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특정 후견인은 현재 상태가 매우 멀쩡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심판을 할 때에도 아주 짤막한 부분만 도와주면 되기 때문에 특정 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 정도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실까요? 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죠.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아니네요. 그래서 정답은 X. 2번입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습니다. 지속적 결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성년후견 개시 심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 그 자신이, 자 여기 밑줄 그으시죠. 그 사람 그 자신이, 다시 말해서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느냐. 자, 본인도 잠깐 정신이 돌아올 때 청구할 수 있죠.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X입니다. 3번 문제죠.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느냐. 본인이죠. 본인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정답은 X. 4번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멀쩡했던 본인의 의사, 옛날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겠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이죠. 한정후견 개시 심판할 때에도 멀쩡했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겠죠? 옛날에 멀쩡했던 의사. 5-1번입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없다 부분이 틀렸죠. 정답은 X 되겠습니다. 6번 문제죠.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여러분, 특정 후견은 현재 상태가 멀쩡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6-1번이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있다 부분이 틀렸네요. X입니다. 자, 2번하고 3번을 보시죠. 2번하고 3번은 특정 후견의 내용인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들어갔죠.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특정 후견입니다. 둘 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가도록 하죠. 특정 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 후견에 뭐를 정하면 되겠습니까? 기간, 그리고 사무의 범위, 이 두 가지를 정하면 되죠. 맞습니다. 7-1번입니다. 기간을 정하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정후견이죠. 특정 후견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능력 부분을 한번 볼게요.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설령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무조건 취소죠. 그리고 그러면 무조건 취소인데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일상생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이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도 정해주는데요. 자, 어떻게 두 문자를 외웠죠? 성년, 취업 해서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해줄 수가 있죠. 다음으로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정해주는데 뭐를 정해야 되는 거죠? 한정, 동의. 그래서 한정 후견인의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해주는 것이 성년 취업, 피한정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해주는 것이 한정 동의 이렇게 정해주죠. 자,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하지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밑에 내려오셔서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칸에 취소할 수 있는 부분만 묶어놨고 첫 번째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를 묶어놨죠. 그런데 이 경우도 취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피특정 후견인은 굉장히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되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8번 문제 보실까요? 피성년 후견인이 여러분 밑줄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동의를 얻은 행위도 취소할 수 없습니까? 동의를 얻은 행위도 취소할 수가 있죠. 없다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X입니다. 자, 8-1번 보시죠.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 동의를 얻었지만 무조건 취소할 수 있죠.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9번이죠.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여러분 밑줄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입니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는 무조건 취소 못하고 확정적 유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죠. 맞네요. 10번 문제 보시죠.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는 것은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한정, 동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정할 수가 있네요. 맞네요. 11번 문제 가시죠. 일상생활에 필요하다. 일상생활에 필요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죠. 맞는 지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시죠.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 여러분 또 가정법원에 밑줄 그으시고 자,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에 정해주는 게 뭐죠? 성년, 취업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해줄 수 있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행위능력 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 복습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